잠깐만, 이게 녹화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녹화 시작된다고? 오케이. 네, 호스트 또는 참가자 기록 중에 당에 나와 있죠?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 조건부 클래스 확률. 분류 문제를 다루는 어떤 이론적인 사고법을 조금 우리가 터치를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복습 얘기할 때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해야겠어요. 자, x, y가 어떤 확률 변수 p를 따른다고 했을 때 분류 문제라는 것은 y가 이제 연속형 아니면 순서가 있는 범주형이 아니라 순서가 없는 범주형을 가정하고 y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1번부터 C번까지의 점수 중에 하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었죠. 그 다음에 1, 2, C번이 뭐 딱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임의로 내가 그 범주 하나하나에 숫자를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여전히 P차원 확률 변수 이걸 가정을 했을 때 P를 붙여야지. 자,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라는 거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정의했어요? 자, 말이 이렇게 붙죠? x가 스몰 x로 주어졌을 때 y가 클래스 k를 취할 조건부 확률이죠. 율자까지 쓰려니까 그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저는 율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robability of, 자, 모집단의 수치입니다. 모집단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모집단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임의의 x가 x라는 값을 취할 때, 자, y가 k일 확률을 1번 클래스부터 C번 클래스까지 모두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좌측 강의 노트에서는 7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6페이지에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y축에 나타내고 있었고요. 우리는 이 녀석을 pkx라고 보통 정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갑자기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까? 자, 조건부 클래스 확률로 뭘 만들면은 뭐가 좋았죠? 이제 그 얘기를 복습에 쓸 겁니다. 자,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베이즈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을 정리를 할 때 베이즈 분류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건데 이 베이즈 분류함수의 성질이 되게 좋은 게 있었죠? 혹시 제 판서가 너무 빠르면은 여러분 밑에 리액션 있잖아요. 리액션 같은 데서 어디 보자. 뭐라 이렇게 어 요거 막 요런 거 여러분 제 얼굴 옆에 그 이모티콘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모지를 날려주시면 제가 조금 판서를 느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그 리액션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자기가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나요? 아, 시간이 지나면 기다려야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페이지 분리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더라? 자, 우리 지금 데이터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데이터 없고 모집단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론 쭉쭉쭉 전개하는 거예요. 페이지 분리 함수는 저는 이렇게 쓰기로 했죠. 얘를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자, 임의의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x를
일반적인 분류함수라는 거는 아웃풋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하나의 정수를 딱 주는 녀석을 우리가 분류함수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류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베이즈 분류함수라는 것은 분류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겠다는 것이냐면 argmax k pkx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x가 하나 주어졌을 때 자, 뭐 이렇게 P1X가 이렇게 주어지면 P1X도 있겠고, 어디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P2X도 있겠고, 그다음에 저 위에는 다른 색깔로 나타낼 P3X도 있겠고. 다만 이게 만약에 클래식 횟수가 3개라면 요 3개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일단 이그젝트하게 1이 나와줘야 되는데 베이지 분류 함수라는 거는 이 주어진 x에 대해서 분류 그 클래스 몇 추로 예측된 클래스를 할당하겠다는 거예요. P1X, P2X, P3X 중에 뭐가 제일 커? 지금 P3X가 제일 크죠. 그 가장 큰 클래스 인덱스를 배정을 하는 녀석이 베이즈 분류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왼쪽에서 보실 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요게의 그래프가 토 클래스 경우에 P1X의 그래프였죠. 자, K가 0, 1 있을 때 P1X. 그래서 요 녀석만큼이 P1X고, 그다음에 이만큼이 P0X 가지고 여기서 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즈 분류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0.5 컷 기준으로 P1X가 0.5보다 크면은 무조건 P0X보다 P1X가 크다는 소리니까 요 경우에는 C 베이지 X가 줄여서 CBX라고 쓰겠습니다. 여기가 1인 영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 영역은 CBX가 0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 같이 모집단을 아는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그림상의 가상으로 베이즈 분류 함수의 경계를 그려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8쪽에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가 어떤지는 그 책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았지만 지금 이 데이터 셋들이 xi, yi를 100개 이제 어떤 iid로 p에서 랜덤 샘플링 한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집단을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x에 대해서 c베이지 x를 다 찍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c베이지 x가 블루인 영역을 쫙 찍어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c베이지 x가 이렇게 오렌지 부분을 쫙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베이지 x가 지금 요 샘플된 데이터 말고 나의 모집단 P를 갖고 있을 때 이제 probability of y는 blue given x equals small x랑 probability of y는 orange given x equals x를 각 점마다 쫙 계산해서 지금 밑에 있는 파란색 영역이 뭐인 겁니까? y가 블루일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더 큰 영역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영역은 뭡니까? 지금 y가 오렌지일 조건부 클래스일 확률이 훨씬 더 커서 지금 오렌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이 뭡니까? 이 베이즈 분류함수에서 베이즈 분류함수가 블루로 배정시키는 영역과 베이즈 분류함수가 오렌지로 배정시키는 영역 사이의 결정 경계이죠. 이 녀석은 베이즈 결정 경계 이렇게 부른다는 말 저는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베이즈 클래시파이어의 결정 경계를 베이즈 결정 경계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를 좀 했었죠. 대부분의 분류
훈련 자료 xi, yi, i부터 n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분류 문제의 목표는 분리함수 잘 만든 게 목표겠지만 중간 목표가 뭐가 돼요? 중간 목표는 중간 목표. 뭐의 추정이에요? 분류함수 바로 추정해요? 아니죠. 훈련자라고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분류 문제 중간 목표는 바로 조건부 클래스 확률 PKX를 각 클래스 번호에 대해서 다 추정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 정의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라고 계속 쓰는 거예요. probability of y는 k일 확률 기본 x equals x의 추정이 계속 목표가 됩니다. 왜? 우리가 모집단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에 추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잠깐만. 자, 왜냐는 말을 더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 밑에 조금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는 자 추정된 pk hat x 이제 데이터로 추정했으니까 pk hat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용하여 c hat 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된 분류 함수를 보통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rgmax 뭐예요? 추정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가장 큰 인덱스를 이제 c hat x로 많이 합니다. 모든 분류 알고리즘이 이렇다는 건 아니죠. 제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분류 문제를 풀어나가는 큰 하나의 줄기의 전략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 분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일단 조건부 클래스 확률부터 어떻게든 추정을 해. 어떻게든 추정만 하면은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각 x에 대해서 최대로 만드는 그 녀석을 그 y의 예측값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죠? 자, 내가 만약에 모집단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 로직이 뭐 흉내내는 겁니까? 베이지 분리함수 흉내내는 거죠? 이 모집단을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베이지 분류기를 흉내내는 건데 베이지 분류기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 분류기를 관찰된 자료를 이용해서 흉내내는 겁니다. 자, 왜 베이지 분류기가 모집단 오분율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자, 베이지 분류기가 모집단 오분율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썼었습니까? 올라가서 이제 베이지 분류함수의 성질에서 얘기했었죠? 자, 임의의 분류함수 cx에 대해서 제가 cx로 썼다는 건 그냥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어디론가 대응시켜주는 어떤 대응 규칙이죠. 임의 분류함수 c에 대해서 언제나 만족되는 게 자, y랑 cx랑 같지 않을 확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니까 분류기 c의 오분율이라고 부르죠. 근데 베이지는 아이고 B라고 쓰면 안 돼. C 베이지는 편의상 CBX라고 쓰겠습니다. 베이지 분리함수는 뭐가 좋았어요? 이미 분리함수 C랑 비교했을 때 언제나 베이지 분리함수는 이 오분율을 최소화시키죠.
그래서 이 값 자체를 우리는 페이지 오분율 또는 페이지 에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페이지 오분율이 26%의 문제가 있어. 자, 페이지 오분율이 0.4%의 문제도 있겠죠. 페이지 오분율이 뭐 이렇게 45%의 문제도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오분율이 45% 정도 문제 되면 여러분들이 분류기를 아무리 데이터에서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 성능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자, 너무 뜬구름 얘기하는 것 같죠? 어디 보자. 여러분들한테 그 페이지 오분율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건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오분율의 정의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일단 제가 오늘 원격 수업에서 원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오분율이 좋은 거는 모집단 오분율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어차피 모집단에서 자료를 꺼냈다고 해도 우리의 그 프레임워크는 우리의 사고의 틀은 이 훈련 자료는 알려지지 않은 요 모집단 P의 IID 샘플이라고 늘 가정을 하죠. 그래서 훈련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대수의 법칙을 믿고 컨시스턴시를 믿고 점점 이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슬라이드 군데군데 좀 있었어요. 6쪽에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랑 베이지 최적 분류기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베이지 분류기의 성질은 베이지 분류기는 모집단에서 분류를 최소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n분의 1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지시함수 yi는 내가 어떤 데이터 드리븐으로 c를 분리함수를 만들었어. cxi. 요거를 계산했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분류기 c의 어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측정한 오분율이겠죠? 그래서 c로는 잠깐 우리가 좀 뒷진도 얘기인데 잠깐 미리 얘기 좀 할게요. 뒷진도 얘기인데 미리 얘기하자면 자, 여기 C는 훈련 자료에서 추정했죠?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통 캐글에서 성능 평가할 때는 요 수치를 계산을 하시는데 요 수치를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합니까? 여기 쓰인 xi랑 yi는 분류기 C를 만들 때 쓰인 것이 아니라 분류기 C를 만들 때 쓰이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재죠. 즉 보통 테스트 셋이나 밸리데이션 셋으로 재죠. 자, 왜 그렇게 재는 겁니까?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세트로 저 메저를 재야 자,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 테스트셋의 샘플 사이즈가 무한대로 올 때 요 녀석이 여기 그 모집단에서의 오분율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즉 요 녀석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요. 자, 5단원에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성능평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트레이닝에 사용된 요 C의 구축에 사용된 데이터셋이랑 이 평가형으로 쓰는 데이터셋을 완전히 독립적인 걸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독립적인 걸로 분리하지 않으면
대수의 법칙으로 요 녀석을 근사시킬 수가 없어요. 대수의 법칙으로 하고 대수의 법칙 대전제가 뭡니까? IID 랜덤 샘플이잖아요. 근데 요 트레이닝 세트로 요 매저까지 재시면은 자, 요 훈련에 사용된 녀석이랑 평가에 사용된 녀석이 의존하죠. 그래서 IID 요 수치 자체가 확률 변수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들이 다 서로 인디펜던트해야 된다는 그 대전제가 대수협칙 대전인데 자료를 다시 쓰시면은 그 대전제가 깨져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으로 수렴하지 않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 다시 말해서 자료 피팅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다시 성립평가에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모집단에서 보고 싶은 실제 오분율을 제대로 추정하실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폭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베이지 분류기는 이 모집단에서 오분율을 최소화시킨다 이 얘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자료로부터 이 분류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게 이거죠.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추정법들. 즉, 자, 조건부 클래스 확률 PKX를 추정한 뒤 말을 두 번 했네요. 조건부 클래스 확률 PKX를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다음에 이제 PK hat X가 가장 큰 K를 아웃풋하기.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기기의 구단을 해서 배우는 건데 그거는 여백을 최대화하는 경우를 X 함수로 모형하고 추정하는 방법 이거는 거의 우리 학기 말미에 잠깐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PK hat X 추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PK hat X를 추정하면 되게 좋은 게 좀 있어요. 뭐냐면 그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류 문제를 푸실 때 이 레코드 하나하나마다 이게 거래냐 사기 거래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별을 하실 때 사기 정상을 딱 분류하는 결과 자체보다 아니 이거는 사기일 확률이 이 레코드가 있을 때 사기일 확률이 84%일 것 같은데 이런 확률값 자체가 인사이트 같은 걸 뽑아낼 땐 더 쓸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수정하는 게 이론적인 근거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조금 유용한 국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안 봤던 게 이 K 최근접 이웃을 강의 노트 기준으로 얘기를 안 했었죠. 저희가 K 최근접 이웃은 제가 독립적으로 여기서 이그젬플을 위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오히려 이 7쪽을 같이 읽으면 오히려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요 강의 노트를 따라 제가 오른쪽에 판서한 거를 기준으로 보시길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의도로 요 얘기를 이렇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귀 문제에서는 근접 이웃의 평균으로 자, 근접 이웃에서 probability of 자, 회귀 문제는 조건부 기대값을 추정했었죠. 훈련 자료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분류 문제에서는 근접을 딱 구하고 나서 뭐만 달라졌습니까? 자, 그 근접한 녀석들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하면 된다. 어떻게? 그냥 빈도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뭐 여기 더 이상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오히려 요 7쪽의 설명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오른쪽에 판서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분리 문제도 최근접 이웃 자체가 거리 기반 방법이니까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의 그 최빈 클래스로 추출을 조금 클래스 확률 추정하는 거는 바뀌지 않았죠. 최빈 거리 가장 최단 거리들을 계산해야 되죠. 거리 기반 방법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분류가 뭐야 K 최근접 이웃이 회귀에서 분류로 바뀌었다고 해도 거리 기반인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차원의 저주가 존재해요. 이게 언제 나왔던 얘기냐면 회귀 문제에서 K 최근접이었으면은 그 보자
어떤 얘기 했었더라? 차원이 커지면 거리라는 개념이 되게 이상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3최근접 이웃인데 그 가까운 세 개가 디스턴스를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가까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나한테서 가까운 점들을 보려고 하면은 나한테서 정말 가까운 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요? 차원이 커지면요. 자, 그런 저주가 여전히 최근접 이웃 기반 분류에서도 존재하는데, 다만 경험적으로는 그 차원의 저주가 그 C 헤드 X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뭐 PK 헤드 X에 미치는 악영향보다는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야기이고요. 실제 상황에서 어떤 분류기가 좋은지는 성능 평가나 아니면은 뭐 계산 시간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실 문제겠습니다. 이거는 이 말은 그냥 별 의미 두지 마세요. 그다음에 자, 이제 우리의 목표를 잘 정립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거 통일한 겁니다. 목표는 our goal in classification. 자, 뭐? probability of y는 k 기본 large equals x 스몰 x의 추정. 그러면 특별히 클래스가 두 개인 경우에는 뭐만 추정하면 돼요? 자, y가 제로만 취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골이 뭐가 됩니까? py는 1 기본 스몰 x의 추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어차피 py는 0 기본 x 스몰 x는 위에 있는 녀석만 추정하면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죠. 왜? 얘는 1-py는 1 기본 x x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조건부 클래스 단위로 추정인데 특별하게 투 클래스에서는 우리는 딱 하나만 추정하면 됩니다. 딱 한 클래스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만 자료로부터 추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이게 다 로지스틱 회귀 확률 모형을 좀 합리화하기 위한 합리화 플로우의 일부인데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 probability of y equals 1 given large x equals small x를 x 트랜스포즈 베타로 자, 모형하면 어떨까? 자, 지금 x는 p 디멘저널 그리고 30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어떨까? 오케이. 자, 이렇게 바로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지금 아카데믹하게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렇게 모형화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건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녀석으로 모형을 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게
expectation y 잠깐만 지금 y는 0, 1인 상황만 생각해요. 투 클래스. 투 클래스에서 y가 1일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x가 20x로 주었을 때 y의 expectation이거든요. 모형을 주는 행위다. 자, 여러분 요거 자연스러워요? 이거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딴 얘기긴 한데 딴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y가 0, 1 바이너리면은 expectation y는 뭐랑 같아요? 정의상 y의 기대값, y가 취할 수 있는 값 곱하기 y가 그 각 값을 취할 확률의 합이죠. 그래서 1 곱하기 probability y는 1 더하기 0 곱하기 probability y는 0. 남는 게 뭡니까? probability y는 1이죠. 자, 그러니까 뭐 어떠한 어차피 그 조건 분포도 어차피 그 하나의 확률 분포니까 요 논의는 어떠한 컨디션이 주어지건 상관없이 다 성립하는 수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진 자료에 대해서는 y가 1일 확률은 그냥 y의 expectation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와 같이 제가 퀘스천 했던 것 같이 모델링을 하면은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 그냥 선형의 분석 적합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왜입니까? 요 모형 피팅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냥 LM이잖아요, LM. 여러분들이 LM 돌리시면 언제든 피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분류를 공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빈번하게 자꾸 참조할 거니까 요 식을 스타식이라고 할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친 식을 스타식이라고 할게요. 주의점, 스타식의 좌변은 우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 보여요? 자, 좌변, 우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한번 봐요. 좌변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작아봤자 0, 커봤자 1이죠. 확률이니까요. 근데 우변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x 트랜스포즈 베타라는 값 자체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 임의의 실수값이죠. 즉 그냥 임의의 실수집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타를 추정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P가 1이고 그 다음에 베타 햇이 0.4라고 해봐요. 그런데 지금 X가 새로 넣은 U 인풋이 -5예요. 자, 그러면 위와 같이 모형화한다면 probability of y는 1 기분 x equals -5에 이 추정값이 -5 곱하기 0.4가 돼가지고 -2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상황도 가능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라며. 근데 우변으로 나온 게 확률값으로 보여요? 확률값으로 안 보이죠? 자, 확률값으로 안 보이면은 음, 원래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야 돼? 이런 베이지 분류함수 이렇게 베이지 분류함수까지 추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뭔가 얘 녀석들이 어, 이 확률 값을 우리가 이용해서 베이지 클래시파이를 만드는 것까지 하는 건데 일단 0과 1 바깥에 있는 적합값이 나오면 확률이란 해석도 뭔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그런 베이지 분류기를 어떻게 추정할지도 약간 난감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뭐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 베이지 분류 함수의 추정 뭐라 그러냐 좌우변의 범위가 같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이 조건부 클래스와 확률이 갖고 있는 그 실체적인 의미를 잘 모델이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강의 노트 15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쪽. 자, 만약에 선형 회귀 근속으로 적합할 경우 그냥 선형 회귀 문제로 푼다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기서 적합값으로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확률이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이 아닌데 확률이라고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리니어 모델을 y-의 예측, 뭔가 y의 예측해만 쓰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모델을 선형 모델에서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이 지금 여기 데이터셋에 실제 xy, yi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yi 0, yi 1을 매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pt되는 f 햇 x 트랜스포즈 베타 햇이에요. 그러면 어, 원래 그 스탠다드한 선형 회귀 분석에서 베타 햇에 대한 추론의 근거는 어떤 오차항의 정교성과 등분산성 가정 같은 것인데 보시면은 요 적합 라인에서 요 뭐라고 하냐 요 잔차들이 이 잔차들이 뭔가 그 정교성과 등분산성 가정을 잘 만족시키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Y햇의 예측 성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LM 나오면 뽑히는 스탠다드 에러나 뭐 p-밸류 이런 걸로 가설 검정하시는 것도 그 가정이 이 p-밸류를 정당화시키는 가정들이 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죠. 그다음에 또 다른 위험성이 뭐냐? 이진영 Y가 아닌 다진영 Y에 대해서는 적절한 적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진영에 대해서는 Y가 1일 확률이 딱 Y의 익스펙테이션에 똑같으니까 선형회귀 분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Y가 여러 클래스를 취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약간 모호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인 메시지는 그러니까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하고자 하는데 조건부 클래스 확률로 X 트랜스포즈 베타로 모형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그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자,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 뭐였죠? 좌우변의 범위가 안 같아서 그래요. 좌우변의 범위가 안 같아서. 대안인 좌우변의 범위를 맞춰준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probability of y는 1 기본 라직 x equals 스몰 x를 그냥 x 트랜스포즈 베타로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임의값을 취할 수 있으니까 뭔가 알려진 함수 g를 씌워가지고
다만 G의 치역이 임의의 실수값을 받아가지고 0과 1 사이 값으로 쫙 쏴주는 G를 우리가 미리 좀 골라가지고 그래서 선형 변환한 후 그 마이너스 1대부터 플러스 1대까지를 좀 0과 1 사이 범위로 보내주는 알리아진 변환까지를 모델에 포함시켜 놓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걸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지금 책과 맞추겠습니다. 저 얘를 H라고 할까요? H 또는 A 어차피 그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서 같은 얘기인데 G 플로리티브 Y는 1 기분 X 이퀄스 X를 X 트랜스포즈 베타로 모형하자. 단 여기서는 우변이 마이너스 1 데카마 뭐안 되고 좌변에 여기 프로버빌리티가 0,1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G는 0,1의 값을 마이너스 1 데카마 무한대로 보내주는 어떤 사상. 자, 이런 G랑 H를 뭐 여러 가지 제안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확률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확률 모형은 G-GT가 로그 1 빼기 T분의 T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 요 그래프 잘 그려봐요. 그려보면은 0.5를 기준으로 T의 0.5 대입하면은 0이고요. 참 암산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증가함수고요. 그 다음에 Y는 그다음에 t를 0으로 보내면 0보다 우측에서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t를 일부러 좌측에서 1로 보내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즉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1을 기준으로 y축과 x는 0을 정근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형태의 함수만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프로빗 잠깐만. 잠깐만. 요게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로제스틱 해금은쓰기 확률 모형 쭉 요 로그 1 빼기 t분의 t 이제 외우세요. 요 녀석의 인버스 함수는 역함수 계산 여러분들 한번 유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도해 보시면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t분의 익스포넨셜의 t승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지스틱 해결 분석의 확률 모형은 자, P가 2인 경우 P가 2가 아니고 2클래스 경우 죄송합니다. 2클래스인 경우에 프로버빌리티 y는 1 기분 x 이퀄 스몰 x가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x 트랜스포즈 베타분의 엑스포넨셜의 x 트랜스포즈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16페이지, 이제 17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확률 모형이 나오고요. 확률 모형을 했으면 자, 확률 모형 했으면은 뭐 일단 해석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적합을 하면 이렇게 된다. 적합을 한 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베타 햇은 어떻게 구하느냐? 최대 가능도 추정으로 구하면 된다. 자, 이런 플로우들이 계속됩니다. 음, 자, 생각을 해보니까 한 이쯤 여기서 뭔가 더 나아가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확률 모형부터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얘기했냐? 다시 한번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추정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선형으로 모형하면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선형을 조금 꼬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 같은 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범위 보시면은 좌측도 0과 1 사이, 우측도 0과 1 사이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로지스틱 회계분석 확률 모형부터 나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공식적인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